어, 작년에 작년 연말에 이런 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대학 교육에 그 혁신적인 내용들을 공모해서 그런 우수 사례를 널리 이제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공모전이 있었는데 1등을 하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이랑 또 상금도 100만 원 주고 있어서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야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도 경기대학교만의 또 아주 유니크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심사위원들이 잘 봐주셔서 그런지 우리 경기대학교에서 제출한 K 스크럼이라고 하는 이것이 24년도 우리 한국 컴퓨터 전체 그 교육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서론이었고요. 오늘은 요 K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순서로 만들고 요 심볼들이 여러분이 이제 어디 쳐보게 되면 늘 나오는 스크럼이라고 하는 걸 쳐보게 되면 늘 나오는 하나의 심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우리는 경기대학교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 목표를 4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대학교 학생들은 이 4가지 역량을 심어주자. 첫 번째가 셀프 모티베이티드, 자기주도 역량을 좀 심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 자기 설계 트랙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주도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퍼 컨버지드예요. 요새는 융합에 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수평적으로도 융합해야 되지만 또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융합해야 되는 초융합 역량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초융합 역량. 그 다음에 뭘 한번 잡았으면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임프루브드 역량을 심어주자. 그 다음에는 학교 안을 넘어서, 학교 담장을 넘어서 실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실무 역량을 길러주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의 첫 달을 따서 이걸 우리가 각각 S, H, I, P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상징 동물이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터틀인데 이렇게 4가지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터틀십으로, 거북선으로 우리 학생들이 거듭날 수 있겠다. 또 거듭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4가지 교육 역량을 이제 세우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북이로 입학한 학생이 이런 걸 통해서 졸업할 때 터틀십으로 거듭난다. 그 다음 넥스트는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거북선이 더 중요하지만은 이 거북선을 만드는 이순신 같은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4가지 교육 역량을 가지고 이런 인재, 호감받는 소프트웨어 인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저 친구는 정말 경기대학교 나왔는데 리더십이 있네. 저 친구는 그 위에 PM이나 매니저의 말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따르네. 팔로워십이 있고 동료 간의 평가가 좋은 그런 파트너십을 갖는 리더십, 팔로워십, 파트너십을 갖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경기대학교 졸업생들은 호감받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호감받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뭘 체험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팀 프로젝트잖아요. 이 팀 프로젝트라는 것이 바로 이 실무 역량, 이걸 체험하는 학습장인데, 왜냐하면 팀 프로젝트의 목표는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납기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라든지 뭐 또 컴퓨터 파워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 자원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반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팀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량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누군가는 PM을 잘 따라야 되는 팔로워십을 훈련하고, 동료 간의 파트너십들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인솔해 가는, 책임을 지고 일을 마감하는 리더십도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구호는 좋고 이론은 되게 좋은데, 근데 실제로 팀 프로젝트를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요새 이런 말 많이 쓴다며요. 대한파라고. 뭐냐면은 대환장 파티라고 해서 서로 책임 터넘기고, 이게 말도 아닌 거야. 너 때문에 망쳤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학교를 돌아보면은 우리 학교도 이렇게 호감 가는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과 과정을 본다면 요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3학년에 있던 오픈 소프트웨어 실습이 2학년으로 가고, 또 기초 캡스톤 디자인, 또 4학년 때는 심화 캡스톤 디자인 통해서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각각의 전공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텀 프로젝트들, 팀을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하는 텀 프로젝트들을 교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해커톤 대회라든지, 오늘 여러분들 지금 모인 소프트웨어 상상기업, 특별히 우리 경기대학교의 대표적인 호감 가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 모든 교과 과정의 프로그램들은 한 학기 하면 팀이 다 해체되잖아요. 세이 굿바이 하고, 또 다음 학기는 또 처음부터 다시 바닥부터 다시 팀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끼리만 팀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전공, 그 다음에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이런 팀 프로젝트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상상기업은 다다다로, 다전공, 또 다학년, 또 다년간 기업 체험으로 해서 함께 성장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든 또는 비교과든 많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도출되고 있는데, 그냥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야, 물고기 잡아와. 교수님이 이렇게 시켰는데, 아니, 물고기 잡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냐 이거죠. 야, 너희 이번 학기에 딱 개강하면은 팀 프로젝트 합니다. 고기 잡아오라고 하는데, 정작 혼자는 잡아봤는데, 혼자 낚시는 해봤는데, 팀으로 그물을 내려갖고 이렇게 그물로 팀 단위로 고기 잡는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떤 친구는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개선해 보자, 그렇게 나온 개념이 바로 K 스크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잡아오게 하자. 그래서 이 K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실무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6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날리지를 트랜스퍼해 주자, 지식을 전수해 주자. 그 다음에 협업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협업하는 방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카톡이나 기시나 노션을 하는데 흉내만 내지 협업다운 협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련된 협업.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팀원들 간에 분명한 R&R, Role and Responsibility. 너가 뭐 할 건데, 너는 뭘 책임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Role and Responsibility.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는 거, 유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모듈화된 그런 스크럼 실습, 이런 걸 통해서 실무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들어서, 너 어디 졸업했어? 경기대학교 졸업했는데요. 너 빨리 와. 너 우리 팀으로 빨리 와.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 하려면 지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K 스크럼을 잘 하도록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이런 지원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션이라든지 또 깃허브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또 팀원들이 모이면 롤 앤 리스폰스, 역할과 책임을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서는 요 스프린트라는 게 중요한데요. 전력 질주해서 개발한다. 이런 것들을 다 보배가 되려면 이걸 하나로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K-스크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을 팀 내에 내재하도록 경량화된 스크럼 모델이고, 그래서 스프린트를 통해서 개발에 있어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RLR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또 노션을 통해서 소통하고, 깃허브를 통해서 관리 역량을 그렇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K-스크럼이고, 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서, 이것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총 일감들의 목록이에요. 100개가 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100개의 일감을 처리해야 된다. 그걸 모아놓은 것이 프로덕트 백로그예요. 그 다음에 이 애자일 방법들은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한 반복 사이클을 스프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스프린트 동안에 내가 이번 일감 중에서 몇 개 할 것인지, 이거는 팀마다 다르잖아요. 역량이 다르다시피. 우리는 한 스프린트에 우리는 7개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어. 그러면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우리가 7개를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와서 한 스프린트 내에서는 요거를 완료하도록 플랜을 짜서 한 스프린트를 정말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 스프린트의 의미가. 그래서 개발, 테스트, 데일리 미팅, 인수 테스트, 리뷰, 해고,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하고, 그래서 한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하나의 동작 가능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K-스크럼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공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렇게 최소한 10주를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스프린트 제로라고 하는 것들은 1주, 2주는 사전 계획 단계예요. 계획 단계라서 우리의 그 역할 분담을 나누고, 또 그다음에 일감들, 제품 백로그들을 작성하는 준비 단계가 스프린트 제로라면은 본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스프린트 1, 2, 3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프린트마다 한 2주에 걸쳐서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첫 번째 주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매번 스프린트마다 스프린트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데일리 스크린 미팅을 하고 인수 테스트를 하고 리뷰와 해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스프린트를 여러 차례 돌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작년 24년도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QR이나 이런 걸 찍게 되면 24년 소프트웨어 공학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거기 올린 강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론도 강의해야 되고, 플러스 K-스크럼도 이제 강의해야 돼서 굉장히 한 학기를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지냈는데,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갖고, 그래서 1주차, 2주차는 좀 이제 강의 위주로 이론적인 걸 위주로 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저기 우리 노태윤 교수님 강의 들었네, 그지? 그래서 앞에 우리가 CSTS 먼저 자격 시험을 이제 다 보도록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3월 달에 봤는데
40명이 한 번에 합격했잖아요, 그지? 또 전국 수석도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이론 위주의 강의를 하다가 3주차부터 이 케이스 크럼을 하려면은 미리 사전에 좀 오리엔테이션 리허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크럼을 소개하고 깃허브나 노션을 개발 프로세스와 연동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강의한 다음에 5주차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모델링, 아키텍처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스프린트 제로, 또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그래서 12주차까지 스프린트 3를 달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쉬면서 최종 발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에는 프로젝트 발표하고, 마지막 주차에는 그 발표를 듣고 또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수업을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고유한 그 교과목 수업 플러스 이렇게 케이스 크럼을 병행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 이제 프로세스라는 말, 처음 이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2주간은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간을 가져서 여러 가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오픈 소스 도구를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션을 쓰는데 뭐 노션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션에서 템플릿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지? 케이스 크럼 전용에 우리가 노션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교육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션과 깃허브, 노션은 주로 이슈 이런 걸 다루면은 실제로 깃허브는 이제 코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션과 코드에 연동하는 실습들 이런 거를 먼저 1주차에 하고, 그 다음 주차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사전에 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나는 어떤 기술 스택이 있는지, 나는 프론트에 강한 사람인지 백엔드에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에 강한 건지, 나는 언어는 파이썬을 잘하는지 자바를 잘하는지 이런 자기를 소개하고, 그래서 한 팀에 한 5명에서 6명으로 팀을 구성하면서 팀에는 골고루 프론트, 백엔드 이런 게 골고루 개발자가 들어가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이 팀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의 다양한 이렇게 설문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는데, 자기의 이름, 그 다음에 또 맡고 싶은 역할, 그 다음에 특히 이거를 두게 했어요. 내 PR. 나는 이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만 하면 되게 정말로 신명이 딱 시간 가는 줄 몰라. 이런 게 있잖아요. 억지로 하면 시간 언제 가나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 그래서 나는 노션이나 깃허브를 잘 다룰 줄 안다. 또 웹 서비스에 대해 관심 있고 프로젝트를 구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 PR을 통해서 이제 팀을 빌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스프린트 제로라고 해서 2주간 동안 우리가 이번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 그 다음에 또 내 팀에 맞는 관리 도구를 구축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이렇게 문서 템플릿들을 다 줘서 소프트웨어 공학 팀 프로젝트 계획서 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놓도록 그렇게 하고, 한 팀이 5명, 6명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도,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 우리가 이걸 보통 PM이라고 부르는데 1명 두고, 프로젝트 관리자 1명 두고, 나머지는 다 개발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는지 그 역할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분담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스프린트 1, 2였는데 2주간씩 이제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 총 6개의 활동을 각 팀마다 수행을 했는데요. 먼저는 스프린트 계획. 그래서 내가 이번 스프린트 동안에 개발할 유저 스토리를 선택을 하고, 이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나누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애자일에서는 타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타스크로 이렇게 유저 스토리를 세분화해서 요 타스크들이 이번 스프린트에서 이제 완료해야 될 세부적인 일감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저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매일마다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을 하고, 또 미리 정의해 놓은 깃플로우에 따라서 깃허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서 매일마다 한 5분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진행 상황들 점검하는 데일리 스크럼을 하고, 그다음에 한 스프린트가 끝날 때는 인수 테스트,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크라이테리아를 다 만족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족이 되었으면은 팀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은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나 조교 앞에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받게 하고, 마지막 팀들이 모여서 회고를 해서 이번 스프린트에서 잘했던 점,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그렇게 해서 총 4주간, 한 달간에 걸쳐서 2번 스프린트를 뛰게 하고, 마지막이 이제 스프린트 3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스프린트 1, 2와 동일하게 또 데일리 스크럼도 진행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스프린트 리뷰나 그다음에 회고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리뷰는 이해 관계자에게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에 대한 전체 리뷰를 받고, 또 브리핑도 하면서 그러면은 교수는 뭘 코멘트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이드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각 팀에 대한 스프린트 리뷰를 수행을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또 마지막 최종 발표 때는 이 팀에 어떤 강점이 드러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언하도록, 그래서 교수자가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제품 PO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전부 다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PO는 이해 관계자에게 현재 제품의 최종본을 시연하고, 리뷰 후 최종 발표 때 강조돼야 될 사항을 발표 자료에 반영을 하는 것들이 PO의 책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고는 마무리하면서 전체 개발 과정의 회고를 수행하고, 또 최종 발표에 대한 그 준비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 마지막 스프린트에서의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 평가 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친구는 하지도 않았는데 A 플러스 받고 나는 열심히 죽자사자 했는데 나는 왜 B플 받았냐고.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결과 발표할 때 미리 평가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수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에서 25점, 그 다음에 노션을 얼마나 잘 했는지 15점, 또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15점, 또 팀원들 간의 협업에 20점, 그 다음에 K-스크럼을 잘 준수했는지 20점, 또 질의응답 5점, 이렇게 해갖고 평가 배점표를 사전에 모든 팀들에게 공지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팀들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리뷰하면서 느꼈던 교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업에 굉장히 많은 그 결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 AT 본다면 그죠? 프로덕트 백로그가 41개였고 전체 타스크로를 보면 119개를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일감을 처리했고, 또 깃허브 쓰는 것들도 굉장히 실무에서 쓰는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서 리파지토리를 3개 만들고, 커밋도 우리 학생들이지만은 357개, 그렇게 커밋 수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이런 사례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효과 분석을 비포, 애프터로 나누어서,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이 22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테고 24년도는 이제 이거를 적용한 건데, 우선 팀 구성 면에서 보면은 22년도는
팀 구성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랜덤하게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니까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많이 있었지만 24년도는 사전 구글 설문을 통해서 얘가 무슨 강점이 있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팀을 모았기 때문에 팀이 굉장히 이렇게 결속력이 높았었고 특히 GitHub 활용도 보면은 비포는 그죠? 처음에는 프로젝트 하다가 계속 놀다가 후반부에 마감일 근처에 막 몰아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브랜치가 충돌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갖고 대부분 다 마스터 브랜치에서만 작업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높았고 한 사람만 거의 일하는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K-스크럼을 적용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브랜치 관리, 태스크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협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프로젝트 참여율도 보면은 22년도에는 전체 중에서 27명 정도만 개발에 참여하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프로젝트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24년도에는 대부분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갖고 프로젝트 참여율이 33%에서 87%로 이렇게 굉장히 향상되었는데 왜 사실 우리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한 팀이 이제 모였는데 같이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고 이렇게 다 같이 그물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한 두 사람만 잡고 한 사람은 그냥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부하가 쏠리기 때문에 불만, 불평, 미움, 쟤 때문에 원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면서 개발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이 프로세스 만족도도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설문을 우리가 조사했더니만은 저희가 설문을 조사했더니만 이런 게 나오더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컴공 학생들인데도 이전에 팀 프로젝트 활동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하다못해 우리가 폭포수 같은 개발 모델에도 경험이 없는 친구가 대부분이더라고. 그런데 K-스크럼 도입 이후에 평균 4.25 좀 높은 그런 만족도를 기술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K-스크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실습해서 협업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응답을 그렇게 해줘서 비포는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사용 경험이 전무했다. 그런 거에 반해서 24년도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4.25점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님은 어쨌든 이 결과만 보고 알지만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동료 평가잖아요. 피어끼리는 매일 보니까는 피어가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저희가 그래서 동료 평가도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는 잘하고 있었는지, 스크럼 마스터는 전체 스크럼 프로세스를 잘 조율하고 깃허브를 잘 관리했는지, 또 프로덕트 오너, 제품 관리자는 제품 백로그를 잘 관리하고 또 이해관계자와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팀들은 협업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노션과 깃허브 같은 도구들, 오픈소스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피어 평가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동료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동료들이 자신의 동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이고 높은 평가를. 소프트웨어 상상 기업으로 여러분 모여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의 좋은 이미지네이션,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AI 파워드잖아요. 모두 다 LLM, 또 머신러닝들 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멋진 미래를 만드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